그 미국의 소아흉부외과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연봉이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소아흉부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그런 수련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나서 그만큼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연봉이 20억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흉부외과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흉부외과 수술을 하면 할수록 적자니까 맨날 병원장한테 혼나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아니, 좋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공중보건의사 제도. 그 사람들 해마다 계속 나옵니다. 이제 의전원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의. 그 사람들을 잘 이용을 하면 되는데, 저도 섬에서 공부했어요. 예. 아주 완전 상간, 오지 이런 데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만약에 그냥 의사였다면 그런 우리나라의 군복무 제도가 없었으면 섬에 갈 일이 없었겠죠. 그렇지만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섬에서 1년간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수건 사업이 산부인과 의사 오는 거였대요. 그리고 제가 갔고요. 물론 고생도 많이 했지만 나름대로 보람된 생활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의사들이 산간벽지나 오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의사는 많아요. 여러분들 대도시에서 조금만 왔다 갔다 해보면은 건물마다 다 병원이 있죠. 그리고 대기시간 평균 19분입니다. 우리나라. 19분이면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웬만하면 누구나 다 진료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얘기고, 게다가 예약 없이도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거기다가 1차 의료기관들 선생님들 보세요. 다 전문이에요. 다들 전문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시설도 다 좋아요. 웬만한 그런 검진 시설을 다 갖추고 있죠. 그리고 수술하는 도구도 다 갖추고 있고.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를 바로 만나고 수술도 받고 검진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모르는 건데, 외국에 유학 가거나 이민 같은 사람들은요, 다시 한국에서 치료받으려고 합니다. 왜? 외국에 갔더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문의 만나기도 어렵고 수술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바로바로 돼요. 백내장? 바로 됩니다.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만큼 의사 수가 많아요. 근데 대도시만 몰려있지 않냐고요? 자, 편의점이 대도시가 많습니까? 시골이 많습니까? 은행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요가 있어서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골은 당연히 병원이 많을 수는 없죠. 그래도 의료기관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보건지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치료가 안 되는 병이라면 그 지방에서 1차 의료기관에서 그 진료 의뢰서만 써주면 다 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만 그 의료 전달 체계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환자가 몰리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의료 전달 체계 시스템을 바꿔 나가면 됩니다. OECD에서 우리나라가 물론 아직 평균은 안 돼요. 그러나 지금 그 한 7, 8년 정도 지나면 국민대 그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도달한다고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4,000명 증원한다는 게 10년 계획 아닙니까? 근데 10년도 안 돼가지고 이미 평균에 도달해요. 그럼 왜 만듭니까? 또 하나 얘기하면은, 자, 의대를 만들려면요, 의사를 수련할 수 있는 대학병원이 필요하겠죠. 대학병원 만드는데 최소한 500병상은 있어야 돼요.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지려면 3천억 원이 듭니다. 근데 대학병원만 있으면 됩니까? 그 안에 교수들이 있어야죠. 그리고 스태프들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설 연구소라든지, 그 다음에 의과대학 건물도 있어야 되고. 보통 의사의 정원이 100명 정도 되는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의과대학 만들어도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4,000명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100명만 계산해도 40개 의과대학 만들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 예산이 엄청나게 되죠. 그 예산의 반의 반이라도 의사들이 정말로 원하는 현실화된 수가에 이용을 한다면은 의사들이 그 현재 시스템, 지금 짊어지고 있는 어려운 환경,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피과라고 하는 이제 바이탈을 주로 다루는 과들이에요. 이제 저도 이제 기피과 중에 한 사람인데, 흉부외과, 여러분 잘 아시는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것들이 이제 기피과인데, 기피과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환자의 생명을 시급으로 다투는 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산부인과 트레이닝을 받을 때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옵니다. 자다가도 한밤중에도 전화가 오고. 그럼 결국은 그건 뭘 의미냐면은, 환자를 케어를 해야 되는 집중도가 많고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려면 고도의 그 숙련된 그런 전문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케어를 해야 되는 시간과 집중도가 높은 과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리스크가 높은 환자들 많이 보다 보니까 의료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의료사고가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개인적으로 다 그 부담을 해줍니다.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산모가 출산하다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은 보통 요즘에는 4억 원 정도의 비용을 물어줍니다. 자, 이 4억 원이 정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자다가도 일어나야 돼요. 언제든지 콜을 받을 때 항상 365일 4시간마다 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누가 지원할까요? 일단은 정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고도 많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그러면 가게 하는 방법이 뭐냐? 정답은 의료 수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생하고 힘든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의료 수가인데, 자, 우리나라 의료 수가가 과연 어떨까요? 그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일산에 가면은 보건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서 원가 보존율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원가 보존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1,000만 원짜리 수술이 있다고 합시다. 그 1,000만 원짜리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일단 수술하는 의사, 그 마취과 의사가 있어야겠고 숙련된 간호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수술실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수술실 안에는 각종 첨단 의료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 의료 장비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냐? 자,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일산병원을 조사했더니 원가 보존율이 69.9%예요. 그러니까 거의 70%인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1,000만 원짜리 수술을 하면요. 실제로는 7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300만 원 적자가 발생하죠. 수술을 하면 할수록 계속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이런 최악의 경우를 겪고 있는 게 아주대병원 응급의료센터예요. 사실 거기 있는 이제 병원장이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이국종 교수랑 대판 싸웠죠. 근데 그거는 그 두 분들이 싸울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 병원장은 이 병원의 경영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 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를 살려낼수록 적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국종 교수도 할 말 있죠. 나는 의사기 때문에 환자를 치료해야 된다.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럼 왜 두 사람이 싸우게 됐냐? 의료 수가죠. 비현실적인 의료 수가 때문에 두 분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가를 올려주면은 우리 국민들이 피해보는 거 아니냐? 우리 국민들의 돈에서 더 호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은 다 급여화된 수술이에요. 보험이 되는 수술들이고 물론 본인 부담금은 30%가 유지된다면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이 비인기과, 기피과 예를 들면 흉부외과 예를 들게요. 흉부외과에 지원하는 전공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흉부외과 선생님이 혼자서 계도 당직을 써야 돼요. 만약에 혼자서 계도 당직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 치료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죠. 사람이니까 못 뱉어요. 전혀 못 뱉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의사의 그런 아주 힘든 그런 노동력, 환자 케어에 대한 집중도 이런 것들을 인정해줘서 수가를 현실화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흉부외과를 가도 미래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흉부외과를 지원하는 전공의들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선생님은 혼자서 이제는 수술 안 해도 돼요. 그 의사들이 생기니까. 그럼 그 혜택을 누가 봅니까?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경외과 인턴을 돌 때 너무 황당했던 게 신경외과 의사 수가 너무 부족하고 전공의도 너무 부족해서 맨날 콜이 저한테 옵니다. 응급 콜이. 인턴인 제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콜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왜 콜이 그렇게 오냐? 1년제 선생이 다 한 명이었어요. 한 명이다 보니까는 그분이 잠을 못 자요. 우스운 얘기지만 전화가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신발이 전화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아요. 그러니 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한테 콜이 옵니다. 그래서 환자 케어가 잘 안 돼요. 집중도가 떨어져요. 제가 산부인과 의사이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나라 의료수가 분만비 OECD의 그 수치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거의 최하위권이에요. 아기를 받는 비용만 수가를 책정하는데 아기 받을 때만 의사의 노력이 들어갑니까? 분만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 자궁 경부가 열리고 출산할 때까지가 어떨 때는 이틀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아기 상태가 안 좋아지면 바로 응급수술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겠죠. 근데 수가가 안 돼요. 수가가. 게다가 지방에다가 병원을 세웠을 때는 환자 수요가 없어요. 별로.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출산율 최하위라 분만 건수가 없는데 지방은 더 없어요. 실제로 정부에서 분만 수가에 대해서 지원해준 정책이 있었어요. 1년 동안의 분만율이 50건이 안 되면은 그 자연분만 수가를 이제 2배를 해준다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었어요. 지금 방금 제가 자연분만 수가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제 자연적으로 진통해서 자연분만이 되면 좋겠지만 아기 상태가 안 좋고 산모가 상태가 안 좋고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는데 제왕절개 한 거는 건수를 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 병원도 한 48건이었는데 제왕절개 한 거 뺐더니 20몇 건밖에 없는 거 자연분만이. 그것도 뭐 야간분만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도분만 같은 거에 대한 가산비는 또 계산 안 해요. 순수하게 분만비 자체만 2배를 해준 거였어요. 그렇게 했더니 분만실에서 일하는 직원 월급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그거를 알고 그것도 정책을 하려면 2, 3년 해야죠. 1년만 하고 졸속으로 끝나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분만을 바로 접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이 낮은 나라에서 출산율 장려 정책을 피고 있는데 분만병원만 잘 생길 수 있도록 정책을 핀다면,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요. 공공의대 만들고 의사 수를 증가시키는 그런 그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만 일부라도 지원해 주시면은 충분히 병원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전공의들은 환자를 생각하면서 빨리 정부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결단은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가 내려야 되는 겁니다.